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렇게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암을 선고받은 환자분이거나 또 주변 가족분의 마음이실 텐데요.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참 많이 듣게 되죠. 이 시간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암 환자는 이런 얘기도 참 맞아요 많이 하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왜요? 뭐 생채식 한다든지 뭐 생식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헤이. 갈렸어. 네.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네. 안 된다고요? 암 환자가 고기를 이제 육회를 먹겠어. 최소한 쌈든지 구워든지 되잖아. 그런데 그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철 음식과 콩 뭐 이런 거를 먹어야 돼. 암 환자는 고기를 먹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다. 저는 반박을 하겠습니다. 고기 종류가 뭐 돼지, 소, 오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또 인체 내부에서 또 기름이 녹는 온도도 오리고기는 낮기 좋은 때문에. 고기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굽거나 튀기고만 먹지 않잖아요. 삶아서 심심하게 먹으면은 이 단백질 보충도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심심하게 잘만 조리한다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 씨. 저는 왜 앞에서 너무 말씀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데스타 고쌤 따라가겠습니다. 안 돼. 이렇게 갑자기 바뀌기 있냐? 아니 그래도 자신의 얘기를 이야기해봐야지. 아니 이제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은 네. 암 환자분들이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야채, 채소 그리고 소식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기 먹는 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고기 먹을 때도 사실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알면서도 평소에도 건강한 사람들도 안 맞아요.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먹어도 괜찮을지 팩트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을 알려줘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괜히 따라갔네요. 근데 실제로 사실 저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고기 안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 WHO의 국제암 연구소 결과를 보면 적색육의 섭취가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적색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등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리나 닭 같은 가금류는 적색류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가 암과 관련이 있다거나 고기 자체가 암 발병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모두 근거가 없는 속설이고요. 실제로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고기를 좀 드셔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주로 백색육 위주로는 먹으면 좋다? 보통 뭐 네. 대장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적색육을 드셔도 되는데 워낙 환자분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걱정이 많으시니까 전 그렇다고 하면은 오리나 닭 같은 가금류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리 방법. 그래서 직화로 굽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익히게 되면 그 자체로 발암 물질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찌거나 삶는 형태로 보통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말했네. 우리가 이게 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면 안 돼. 암 환자는 육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래 되는데 그러면 고등어나 칼치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 수산물 고기는 오메가3가 많으니까 좋지 보통 않을까요? 환자분들 중에 원래도 내가 고기를 잘 안 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기 대신에 콩이나 두부나 생선, 뭐 전복 이런 것들, 오징어, 문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쪄서 먹어라. 쪄서 삶아서. 알겠습니다. 요렇게 또 팩트 체크 해보네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맞아요.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좀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오늘 제대로 팩트 체크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암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더 잘 생긴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이제 암 걸리신 분들 중에서 장기를 절제하고 하다 보면 뭐 당뇨가 온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막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공부했어요? 더 헷갈리네요. 아니야, 그래 공부했어 안 했어. 공부 안 자기 했죠. 혼자 자기 쓸데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안 했어 아직까지. 하나, 둘, 셋. 나단. 또 계속 나오자. 일하네. 오늘 계속 같이 가네. 안 맞네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고혈압, 당뇨 이러신 분들은 짜게 먹거나 맵게 먹거나 또 이렇게 음식 섭취를 좀 고르지 못하게 한쪽으로 편파돼서 드시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음식을 좀 심심하게 드시거나 그쵸. 소량으로 드시기 때문에 좀 이 위험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두 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암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면역 체계를 한번 흔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병에도 좀 취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좀 노출되는 범위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눈빛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눈빛 보기 금지하겠습니다. 자, 야, 김진 씨가 내가 뭐 다른 대답을 하려 했는데 네. 이 암이라는 것 때문에 몸의 이 면역 체계나 전체적인 걸 한번 흔들어 놨다. 와, 이 표현 정말 좋네. 대스타에 뭐 입속에 혀처럼 하는구만. 역시. 두 분 너무 잘 맞네요. 근데 말이죠, 우리 당신 말처럼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암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심 말처럼 이런 질환 때문에 이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는 안 돼. 네. 그러나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보다는 암 환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취약해서 암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더 잘 챙긴다. 오로 가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진짜. 네.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까지. 근데 암도 있는데 이게 자꾸 다른 게 생기면 너무 좀 너무 속상한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가 췌장암처럼 네. 암 자체가 원인이 돼서 당뇨가 생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인데 여기 암이 생기다 보니까 혈당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당뇨가 자연스럽게 생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우리가 항암이나 수술을 이제 견뎌내고 나면 몸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즉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네.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사성 질환에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해야 하고 더 엄격하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네네. 고혈압으로 약을 지금 한 20년 가까이 먹고 있잖아요. 네. 와, 이런 저 입장에서는 정말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안 되네. 또 반대의 경우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암이 더 잘 생기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암이랑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고요. 대신에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이나 당뇨가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암 치료를 받고 나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절이 더 안 되세요. 네. 아유. 그러게요. 이 만성 질환이 원래 있는 분들은 확실히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2차 암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2차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 궁금합니다. 2차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 암이 전이 되거나 재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아예 다른 암이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갑상선 암이 있었는데 나중에 뭐 유방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들어봐 주시죠. 하나, 둘, 서이. 헤이. 네. 요거는 같이 제가 하네요. 네.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뭐가 면역 체계를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네. 한번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경우 또는 또 한 번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미 한번 무너졌었기 때문에 네. 선생님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2차 암이 좀 잘 생기지 않을까. 오늘 안타깝지만. 계속 면역 체계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네. 이게 암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유전자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암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족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더 크게 작용이 되지 여기 생겼다고 해서 다른 데 또 생기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정답은 뭘지 이렇게나 우리가 참 암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잖아요. 진짜 맞아요. 팩트 체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은요? 뭐라 생각해도 X가 돼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요. O가 되면 오만이 다 걸리는데. 맞죠? 네, 정답은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진짜요? 이거 안타깝지만. 네. 유전이 그러면- 없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만데 다 걸리는 거잖아, 그냥. 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화내지 마시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통계랑 연구를 보면 이 기존에 암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이 그렇지 못한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서 2차 암이 발병할 확률이 최대 2.3배까지도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원인 때문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전자적 소인 때문인데요. 우리가 암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특정 유전자가 너무 지나치게 과발현되어 있거나 또는 결손이나 고장이 나 있어서 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실제로 난소암이나 전립선암의 위험도도 높여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런 2차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진 씨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면역력 때문이거든요. 아, 맞구나. 제가 실제로 환자분을 치료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16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3년 뒤에 림프종 진단을 받으시고 1년 뒤에 유방암 진단까지 받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항암을 했으면 사실 그럼 다른 몸에 것도 다 안세포가 좀 죽여줘야 없어야 되나?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게 또- 항암 치료를 네.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이 본인의 이 일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부작용 관리가 되고 또 떨어진 면역력을 개선시켜주는 관리가 반드시 선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진 면역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암이 3개나 발병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